마크인포 상표 매니저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상표 등록이 처음인 분들에게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실, 신청 후 등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됩니다. 상표 등록을 신청 후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등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는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매우 당혹스러운 문제가 됩니다. 1년이 흘러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표 등록이 거절이 될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때서야 간판이나 제품명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상표 등록이 되기까지 문을 닫아 놓을 수도 없으니까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상표권을 미리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은 사업자 등록처럼 단순히 신고를 하는 개념이 아닌 사업 전 내가 장사를 할 가게나 사무실로 쓸 공간부터 미리 확보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진실, 내 상표는 거절될 수 있다. 상표 검색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등록 가능성은 최대 70%입니다. 특허청에서 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있으나 심사관의 주관적인 견해도 상표 심사 과정에서 포함이 됩니다. 제주 블랙피그라는 상표가 출원되었습니다. 우선 발음 모양 의미가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어 있을 경우 거절된다라는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상표 검색을 해봤더니 먼저 출원되었던 흑돈주라는 상표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았습니다. 10개월 후 제주 블랙피그는 거절되었습니다. 흑돈주 상표에 의해서 말이죠. 심사관은 백조와 소와는 다른 뜻이지만 블랙피그와 흑도는 같은 뜻이라는 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연간 40%의 출원 상표는 거절되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등록으로 전환되는 케이스 또한 45%가 됩니다. 의견서 제출이란 거절로 판단된 상표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주어진 제도로서 심사관이 내린 거절 사유에 맞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표 등록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간 17만 건의 상표가 출원이 되고 그중 40%는 거절되고 있습니다. 어느 해 수는 정해져 있고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겁니다. 게다가 상표법은 스포츠 경기와 달리 심판의 판정에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예시로 말씀드린 제주 블랙피그는 2017년 7월 12일 심사관의 거절 의견을 받았으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2018년 1월 8일 등록된 상표권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싶을 경우입니다. 상표의 업종과 형태를 고려하여 상표 등록을 잘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표를 등록시키는 일인데요. 먼저 상표를 사용할 업종이 다양할 경우입니다.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업종은 크게 45가지로 분류되며 별개 상표권으로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갤럭시라는 상표를 통신기기 096로 등록받았다면 삼성은 갤럭시라는 상표권을 통신기기류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의료업계에서 갤럭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삼성은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내 사업의 특징과 확장을 고려한 업종으로 각각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헤어샵을 운영하며 미용 서비스와 동시에 자체 헤어 제품을 생산하며 판매하려고 한다면 미용 서비스업 44류, 헤어 제품 03류, 유통업 35류, 총 3가지 업종에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는 상표의 형태가 다양할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의 한글과 영문의 문자 상표권, 세일의 로고 같은 도형 형태의 상표권을 각각 등록받았습니다. 한글과 영문의 2가지 형태로 명칭과 발음을 보호하고 이에 구애받지 않는 세일의 로고는 따로 등록하여 형태 자체로 등록받았습니다. 상표를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스타벅스와처럼 한글 명칭과 영문 명칭의 발음이 통상적으로 동일할 경우 한글과 영문을 변기하여 하나로 등록받아도 무관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처럼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등록을 받아 내 상표를 명확히 보호하고 독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상표 심사에는 심사관의 주관적 견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상표의 띄어쓰기를 생략한다거나 영문 변환, 도형 결합을 통해 심사 관점을 분산시키는 다수의 전략적 예비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업자를 당혹스럽게 하는 상표 등록 절차의 진실들을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상표 등록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며 그를 위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감안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표 출원 전략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거 잘라서 쓰면 안 될까요? 그 뒤에 거 따로 하고.